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100년 만에 대공황과 제3차 세계대전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리세션, 즉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리세션은 2분기 연속, 즉 6개월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경우 정부가 선언하게 됩니다. 연준이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등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러시아의 과학 아카데미는 이번에 들어오는 리세션이 1930년대 대공황 못지않은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것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년 만에 L자형 대공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중앙은행과 정부는 관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차입과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민간 부문 지출이 침체되어 생긴 격차를 정부 지출로 메우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 적자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은 이번에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러한 책략이 통할 수 있었던 모든 조건은 이제 끝났고 사라진 일회성이었습니다. 이런 일회성 조건은 결코 조정하거나 재창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 세계의 조건입니다. 돈이나 의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국은 신용자산 거품이 터지면서 발생한 지난 세 차례의 경기 침체에서 세계를 구해냈습니다. 1997년부터 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부터 2002년의 닷컴 버블과 폭락, 2008, 9년의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마지막 두 경우 모두 중국의 높은 성장과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신용 발행이 세계적 확장을 재개하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례 없는 급속한 산업화가 세계 경제에 4억 5천만 명의 새로운 처음에는 저렴했던 매우 생산적인 노동력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체 노동력과 거의 같습니다. 이는 여러 기업의 단발성이었습니다. 엄청난 노동력, 풍부하고 저렴한 석탄 매장량, 공격적인 상업주의 정부 정책이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붐으로 중국으로 막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어갔고 선진국 기업들이 산업을 중국으로 이전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면서 이 기업 이익이 급증했고 14억 인구의 국가가 수억 대의 자전거를 수억 대의 자동차로 오래된 벽돌집을 수백만 개의 고층 아파트로 바꾸면서 중국 내수 소비가 촉진되었습니다. 이 일회성 비용은 이제 소진되었습니다. 2000년에도 과잉 생산 수요 포화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2000년 중국의 TV 생산은 글로벌 및 국내 수요를 압도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TV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대량 생산되고 있는 수백만 대의 TV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의 일상생활은 첨단 기술, 질서, 분주함, 번영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끝없는 경제 확장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한 이유로 깨어졌습니다. 중국의 경제개발 모델은 모든 쉬운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S커브의 부흥기에서 매우 훌륭하게 작동했지만 S커브의 꼭대기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는 급속한 성장, rapid expansion, 침체, stagflation, 그리고 쇠락, decline의 S커브를 따라갑니다. 바로 이것이 S커브입니다. 중국은 이 급속한 팽창 단계를 지나 지금 정점에서 쇠락하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개발 모델은 고전적인 중상주의였습니다. 즉 정부 정책은 저가 수출품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산업화를 장려했고 고전적인 주택 소유 확대 모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제 여러 수준에서 S커브의 포화 감소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금 이 정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채가 GDP의 300%에 달한 중국이 2009년에 연준이 했던 것처럼 헬리콥터 머니를 발사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행된 기사에서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황 이핑이 당국이 투자에 집중하고 소비를 소홀히 하는 전략을 바꿔야 하며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직접 개인과 기업에게 인민폐를 찍어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재정정책보다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증가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즉 총요소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지금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3% 이상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가 예측한 1930년대 대공황 못지않은 엄청난 대공황을 극복하려면 인도가 중국의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대공황은 L자형 장기 대공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러시아가 개입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글로벌 경제가 바닥없는 시면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일요일 워싱턴의 G7 동맹국들에게 이란과 헤즈볼라가 테헤란에서 하마스 정치국 수장 이스마일 하이니에 박사와 헤즈볼라 고위사령관 푸아드 슈크루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분석가이자 러시아의 아시아로 전환 프로젝트의 공동소유자 폴 곤차로프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지피하기처럼 매우 혼잡한 지경제학적, 지정학적 가마솥에서 이 마녀의 술에 어떤 추가 재료가 더해지면 끌어넘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곤차로프는 우리는 미국 정부의 진정한 의도와 목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청난 신뢰 상실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미국 내 일자리 증가율은 극적으로 둔화되었습니다. 고용주들이 신규 직원을 11만 4천 명 채용했는데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6월에는 17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7월에는 1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실망스러운 수치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차입 비용이 높아져 앞으로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확대되면 이는 세계 시장을 붕괴시킬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상 통행 금지 구역이 되어 이미 높은 운임료를 더욱 끌어올릴 것입니다. 미국이 중단된 석유 굴착 및 펌핑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가는 아마도 상승할 것이라고 곤차로프는 말했습니다. 그는 달러가 잠시 안정화될 수 있지만 투기꾼들은 금, 은 및 주요 암호화폐의 가치가 안전자산의 안정성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곤차로프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또 다른 석유 생산국 이란과의 갈등 가능성이 결합되면 G7 제조업 잠재력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곤차로프는 워싱턴의 무책임한 정책과 기능 장애가 있는 민주주의 과정으로 인해서 세계가 미지의 위험한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중동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엔지니어링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주요 보복 공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월요일 테헤란에는 러시아 국방대표단이 있고 텔아비브에는 미국 국방대표단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재 국가안보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가 이란의 고위 군부 및 안보 관계자들과 새로 취임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회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회담의 초점을 안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 강화로 설명했고 러시아가 잠재적인 이스라엘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슬람 공화국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추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수요일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살해된 것을 강력히 비난했고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소중한 전략적 동맹이라고 칭송했습니다. 100년 만에 대공황과 제3차 세계대전이 한꺼번에 들어와 글로벌 경제가 바닥없는 시면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L자형 장기 대공황에서 회복할 때 저점에서 매입한 우량한 중소형주로 상위 0.02% 경제 계급으로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